거래가 재개되었지만 주식의 가치는 약 90% 이상 하락한 상태입니다. 또한 리튬 플러스의 3대 주주였던 지서현 씨가 있습니다. 이 지서현 씨 역시도 이후 테라사이언스 회사를 인수한 후 전남 신일염 염호 리튬을 재료로 해서 주가 폭등을 일으켰습니다. 리튬 플러스에 관계했던 이 지서현 씨가 투자했다는 이유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테라사이언스 역시 작전 세력이 빠져나간 이후 주가는 급락을 합니다. 현재는 마찬가지로 거래 정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올바른 투자를 지향하는 올투입니다. 최근 리튬 포어스가 관리 종목 요건에 해당된다는 우려로 주가가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상 관리 종목 지정 요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리튬 포어스가 해당되는 부분은 바로 최근 3개년 중 바로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이익이 2년간 자기 자본 대비 50% 이상 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입니다. 만약 이러한 손실이 다음 해에도 이어진다면 그때는 상장 적격성 실질검사, 즉 상패 요건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리튬 포어스의 재물을 살펴보면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이익이 약 2153억에 적자를 냈습니다. 리튬 포어스의 자본금은 현재 겨우 144억에 해당됩니다. 즉 144억의 50%에 해당하는 72억의 손실이 최근 3개년 중 2년간 계속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 2023년에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이익은 2153억 적자죠. 아까 말씀드린 72억 적자를 훨씬 벗어납니다. 그럼 24년에는 어떨까요? 24년을 보겠습니다. 분기에 들어가면 최근 분기별 포괄 손익 계산서가 나오는데 3월, 6월, 9월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계속 적자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딱 봐도 마이너스 72억의 규모를 훨씬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튬 포어스 같은 경우는 24년 역시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이익이 마이너스 72억보다 더 높게 나올 확률이 높으며 이 때문에 관리 종목 지정 우려로 하한가를 간 것입니다. 리튬 포어스 하면 당연히 함께 떠오르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하이드로 리튬입니다. 리튬 포어스와 하이드로 리튬 두 주식은 비슷한 시기에 리튬 플러스, 리튬 인사이트를 최대 주주로 맞아 주가가 단기간에 10배 올랐습니다. 이 두 기업의 최대 주주는 바로 전웅 박사입니다. 이 전웅 박사가 리튬 전문가로 알려지며 이러한 주가 급등의 원인을 제공한 인물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갑자기 주가가 10배가 올랐다. 벌써부터 냄새가 나죠. 이후 리튬 포어스는 라크나가 조합이라는 투자 조합에서 엄청난 차익을 실현하며 빠져나갑니다. 이 라크나가 조합은 그 이듬해 퀀타피아 주가 조작에서 다시 이름을 올립니다. 현재 라크나가 조합은 퀀타피아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서 수사 중이며 퀀타피아 역시 거래 정지에 들어갔다가 이후 거래가 재개되었지만 주식의 가치는 약 90% 이상 하락한 상태입니다. 또한 리튬 플러스의 3대 주주였던 지서현 씨가 있습니다. 이 지서현 씨 역시도 이후 테라사이언스 회사를 인수한 후 전남 신일염 염호 리튬을 재료로 해서 주가 폭등을 일으켰습니다. 리튬 플러스에 관계했던 이 지서현 씨가 투자했다는 이유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테라사이언스 역시 작전 세력이 빠져나간 이후 주가는 급락을 합니다. 현재는 마찬가지로 거래 정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리튬 포어스, 하이드로 리튬에 관여했던 분들은 이후로도 작전주에 관여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리튬 포어스, 하이드로 리튬이 있는데 저는 이 또한 이런 테라사이언스나 또는 이런 퀀타피아와 같은 절차를 밟지는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 고점 대비 약 90% 이상 주가 하락을 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작전주라는 사실을 모르는 많은 투자자가 차트상 이런 저항 자리, 또 이런 자리, 이런 지점에서 신규 매수를 하거나 또는 물타기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튬 기업의 주가가 한때 35,000원 이상이었으니 당시의 주가였던 18,000원 또는 13,000원 부근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 주가는 이 선에서 지지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는 데 있어 방해가 되는 저항선 역할을 했습니다. 이후로도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 약 1년 정도 개선 기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1년이 남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희망 회로를 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안 되고 바로 거래 정지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작전주입니다. 특히 곧 3월입니다. 2024년 회계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 시즌에 회계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하거나 특이점이 발견되면 바로 거래 정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테라사이언스,
퀀타피아를 보면 1년간의 유예 없이 바로 거래 정지에 들어간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하이드로 리튬의 경우 23년에 법인세 비용 차감전 계속 사업이익은 425억의 손실에 해당됩니다. 자기 자본이 100억이므로 자기 자본의 50%에 해당하는 50억의 손실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23년도에 사업이익을 보니 이미 한참 초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24년도에도 이 법인세 비용 차감전 계속 사업이익이 마이너스 50억 이상 지속된다면 관리 종목에 지정될 우려가 큰데요. 분기별 검색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세 비용 차감전 계속 사업이익이 1분기에는 마이너스 9억, 2분기에는 38억, 3분기에는 갑자기 법인세 비용 차감전 계속 사업이익이 증가한 모습입니다. 위 항목을 보면 매출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매출이 감소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 신호입니다. 제가 볼 때 이러한 3분기에 발생한 수익은 아주 일시적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매출로 인한 소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무제표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알겠지만 아직 발표를 안 한 4분기 실적은 다시 한 번 더 큰 타격을 받을 위험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매출이 이렇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는 제3자 유증 대금을 부당하게 사용해서 투자 환기 종목에 지정됐죠. 이러한 기업이 감사에 성실하게 응할지도 의문입니다. 리튬 포스의 경우 관리 종목 지정 우려로 주가가 하한가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하이드로 리튬도 리튬 포스와 한 몸입니다. 주가 움직임도 거의 비슷합니다. 위는 하이드로 리튬, 아래는 리튬 포스의 주가 움직임인데 누가 보면 같은 종목으로 의심할 정도로 아주 비슷한 주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드로 리튬의 경우는 현재는 관리 종목 우려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발표되지 않은 4분기 실적이 남아있죠. 4분기 실적에서 큰 손실을 기록한다면 하이드로 리튬 역시 관리 종목 우려에서 탈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이드로 리튬은 이미 유상증자 대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이유로 환기주의 종목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업이 곧 다가올 감사 시즌에 제대로 감사에 응할지 의문입니다. 감사 시즌에서 감사 비적정이 나온다면 해당 종목은 관리 종목 지정은커녕 바로 거래 정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이드로 리튬 주식이든 리튬 포어스 주식이든 해당 주식을 갖고 있는 투자자라면 주가의 반등을 기대하지 마시고 우선 위험 관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곧 3월이기 때문입니다. 3월은 상폐 시즌이라고도 부릅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상장 폐지를 당하거나 거래 정지에 들어갑니다. 하이드로 리튬, 리튬 포어스 해당 종목에 애정을 갖지 마시고 탈출 기회를 줄 때 얼른 탈출하시기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반등이 올 때 탈출해야겠다. 또는 아직 1년간의 개선 기간이 남아있으니 그때까지 기다려보겠다 라고 생각을 했다가 한방에 KO 당합니다. 투자한 모든 원금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이상 올바른 투자를 지향하는 올투였습니다.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를 기원합니다. 올투